7자가 들어가거나 9자가 들어가는데 더불어서 삼재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최악이죠. 더블이에요. 내년에 9수가 되는데 나가는 삼재다. 내년에 7수가 되는데 나가는 삼재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최악 중의 악 중이에요. 안녕하세요. 구슬동자 윤도령입니다. 선생님 오늘 이번 편은 이제 삼재가 이제 지금 이제 들어오기가 이제 원숭이, 쥐, 용. 맞아요. 삼재가 이제 무섭다고 하는데 왜 무서운 걸까요? 일단은 삼재가 무서운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가 뭐 10년, 12년 주기로 도는 삼재, 3년 동안 뭐 쉽게 말하면 재수가 없다, 3년 동안 마가 꼈다 등등. 삼재를 일컬어서 얘기하는 의미들은 좀 많이 많아요. 내가 평생에 치를 거 삼재에 내가 명땜 복땜을 하면서 앞으로는 길길이 기륭화복으로 뭐 봤을 때 정말 대성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정말 삼재 때마다 정말 매 해년마다 치이시는 분들도 많다라 그러고, 생일달만 되면은 정말 기상천외한 일들이 있다라고 의견을 주시는 분들 꽤나 많아요. 근데 삼재가 뭐 1년 12달 중에 뭐 12달 내내 뭐 무조건 다 치는 건 아니지만 언제 나한테 액재가 확 치고 들어올지 예상을 못하기 때문에 그게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해진 사주나 팔자 속에서 야, 너는 인생에 이런 살이 있고 저런 살이 있고 너는 몇 살 때쯤에 좀 안 좋은 일들이 많이 들어서 이만해서 사고수가 많이 들 거야. 삼재가 아닌데 그 해년의 어떤 신년 운세라든지 달의 월색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이 사람들에게 뭐 좋은 수가 있다, 안 좋은 수가 있다, 우리는 무당들이니까 어떤 기륭화복이라든지 앞날에 대한 점지를 일부분 가능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삼재가 무서운 이유는 무당들이 삼재를 들여다봤을 때 언제 무엇으로 어떻게 왜 치는가를 알 수가 없다는 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정말 내가 사고수가 있다 그래서 조심을 함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와서 들이박을 수가 있는 거고, 그렇죠.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사기를 당할 수가 있는 거고. 근데 보통 우리가 삼재 유형들을 보면요, 드는 삼재에는 보통 뭘로 치냐면 돈으로 쳐요. 드는 삼재에는. 나가는 삼재는 뭘로 치냐? 몸으로 쳐요. 근데 거꾸로 드는 삼재에 몸으로 치는 사람들은 나가는 삼재에 돈으로 치더라고요. 그럼 이제 말 그대로 지금 해가 바뀌고 작년이 이제 쉽게 말하면 전하 감독님은 드는 삼재였어요. 내년은 나가는 삼재가 되죠. 올해는 이제 눌러가는 삼재예요. 우리가 의미만 보면은 눌러가는 삼재니까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거에 비해서 조금 조용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딱히 그러지도 않아요. 삼재가 12달 내내 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기 생일달에 치이는 경우도 보통 있지만 자기와 안 맞는 달이라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하면 뭐 5월은 우리가 단오라 그래서 달수로 치면 말날이에요. 근데 말이랑 상충인 띠들이 있죠. 소띠들 있죠. 그러면 소가 만약에 이번 연도가 이 삼재였다고 하면은 5월인 단오 말날에 100% 치였을 거예요. 내가 꼭 그 달이 생일달이 아니었어도 나랑 상충이 되는 달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최악인 사람들이 있어요. 7자가 들어가거나 9자가 들어가는데 더불어서 삼재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최악이죠. 더블이에요. 내년에 9수가 되는데 나가는 삼재다. 내년에 7수가 되는데 나가는 삼재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최악 중의 악 중이에요. 정말 삼재만 해도 힘든데 12달 중에 나랑 충이지고 원징이 되는 달수도 껴있을 텐데 거기에 더불어서 7수다 9수다 이게 껴버리면 정말 내가 똥 싸고 밑 닦은 자리마저도 확인을 하고 뒤태를 살피고 앞태를 살펴서 조심해야 되는 시기야. 근데 우리가 평소에는 사고를 당할 수 있고 금전에도 손실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삼재 때는 정말 어이없이 당하고 예측 못하게 당하고 사고를 한번 치이게 되면 정말 크게 치이게 되고 돈을 잃게 되면 크게 탕진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삼재에 크게 치여본 사람들은 올해 내가 삼재가 들었어, 드는 삼재가 들었어, 나가는 삼재가 들었어, 그러면 우리가 뭐 1년 12달 홍수매기를 하면서 삼재풀이를 꼭 신청을 한다든지 이런 걸 안 믿다가도 선생님이 이런 삼재 같은 걸 예방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근데 돌아보니까
우리가 1월달 정월달에 홍수막이와 삼재풀이를 할 때는 내년 말 그대로 나가는 삼재를 예방하기 위해서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이미 누른 삼재잖아. 그러니까 내년 정월까지 기다리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해서 이미 치여서 겁을 먹고 이런 것들을 좀 유하게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이 이제 저한테 뭘 의뢰하시냐면 삼재 예방 부적, 삼재 소멸 부적이라 그래서 삼재를 조금 우리가 예방하거나 소멸하기 위해서 삼재불을 좀 써주세요라고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삼재 부적을 제가 아니라 뭐 절이라든지 스님이라든지 다른 무속인 선생님들한테도 삼재 부적을 쓰실 거예요. 자, 늘 얘기하는 윤도령의 방식은 어떤 부적을 쓰더라도 부적의 유효기간은 길어봐야 1년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고 예방부를 썼어. 근데 사고가 일어날 뻔 했는데 사고가 나지 않고 피해갔다. 혹은 사고가 났는데 크게 나지 않고 적당히 나서 액땜을 치렀다. 그러면 이 부적은 끝난 거야. 기간은 엄청 많이 남았어도 이 부적이 너의 사고를 예방하거나 크게 다칠 거를 좀 적게 다치라고 예방부를 써줬기 때문에 이 부적이 갖고 있는 경면이 작용을 해서 너의 사고를 이렇게 만들어 준 거고 얘는 지 할 역할을 다 했어. 그렇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많이 남아있어도 이 부적의 효험을 봤다고 하면 이 부적은 태워서 변기물에 흘려보내시는 게 맞고요. 지금 제가 윤도령이 얘기한 거 있죠. 아예 이 사고가 비켜나가게끔 할 수도 있지만 삼재부나 삼재 소멸부는 일어날 사건 사고를 아예 안 일어나게 하는 부가 아니라 안 일어나고 액땜처럼 비켜나가면 정말 천운이 따른 거고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큰 걸로 막을 거를 작은 걸로 막고 진짜 덤프트럭에 치여서 아작이 날 거를 경미한 사고로 끝나서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야 진짜 오늘 나 인생 천운 다 썼다 할 정도로 정말 천운이 따라서 비켜나갈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예방을 하거나 어떤 조금 우리가 비켜나가게 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삼재부를 쓰면서 예방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선생님 삼재니까 촛불 발언을 1년 동안 하면 되지 않을까요? 남은 기간 1년 동안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삼재 때문에 우리가 초발언을 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도움은 되겠지만 이제 초발언이라는 건 우리가 공을 쌓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1년 내에 삼재 소멸을 하기 위해서 촛불을 켜는 것보다는 부적을 쓰시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 얘기를 윤도령이 왜 하냐면 이런 실제 이런 실화의 얘기를 겪으신 분들이 선생님 제가 이만저만 해서 너무 크게 치였는데 선생님 영상 보니까 촛불 발언에 대한 얘기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초발언을 하는 게 좋을까요? 삼재 부적을 쓰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더불어서 연등을 하면 어떨까요? 막 이렇게 좀 멀리 나아가세요. 연등을 신청하는 거, 인등을 신청하는 거, 초발언하는 거, 삼재 부적을 쓰는 거 각자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삼재에 치였다 이걸 예방하고 싶다 하면 그에 준하는 비방을 받거나 고려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